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얼어붙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Chair Powell says interest rates are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가 이전에 전망을 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나타낸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발표되는 지표들이 더 강하고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면 금리 인상폭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몇 달 사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낮추는 과정이 더욱더 험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또 고용과 소비자 지출, 제조업 생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1월 지표에서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완화 추세가 부분적으로 상쇄가 됐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난 FOMC 때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전체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최근에 활기를 띠는 듯한 시장이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얼어붙은 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to form a national bureau to manage its troves of data. 네, 중국과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인데요.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 감독을 받는 최고 규제기관인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개혁기구 방안 건의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해당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맡고 있는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을 책임을 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 개발, 이용을 총괄을 하며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계획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까지 함께 덧붙여 줬는데요. 외신들은 이러한 중국의 발자취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울러 신설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설립과 관련해서 중국이 인터넷 산업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로이터 통신은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의 중국 센터장인 알프레도 몬투파르 헬루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단일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기관과 부처 간의 중복된 권할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함께 나왔는데요. 데이터 안보에 집중을 했던 중국이 이러한 발자취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이 나비 효과는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EU to set up central buying agency for critical minerals draft law. 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이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CRMI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유럽연합이 이 미국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을 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 원자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MA 초안을 현지 시간 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신설되는 기관은 회원국 간의 조율을 통해서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CRMA 초안은 위원회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구매자 그룹의 수요를 집계한 후 전 세계 판매자들과 그들을 대신을 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CRMA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를 한 건데요. 이 그룹들을 대변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신설 기관이 설립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측에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 소식이었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alesforce follows Microsoft in launching AI tools for salespeople with help from OpenAI. 네, 생성형 AI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세일즈포스도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자세히 코멘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도 생성형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자사의 AI 플랫폼인 아인슈타인을 오픈AI 기업용 챗 GPT 기능을 접목한 아인슈타인 GPT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은 AI를 바탕으로 고객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또 영업 활동에 필요한 확장 및 예측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자들이 대화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회사 측에서는 아인슈타인 GPT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이메일,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을 위한 코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사의 뮬소프트, 태블로, 슬랙 등 모든 기업용 소프트웨어 앱에 아인슈타인 GPT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는 이와 함께 회사의 벤처캐피털 투자 부문인 세일즈포스 벤처의 투자 사업 중의 하나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단계 생성 AI 벤처 펀드를 출시할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생성형 AI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도 자사 개발 플랫폼에 생성형 AI 챗 GPT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